김건희 특검이 180일 동안의 수사를 마치고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장막 뒤에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수사 결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조팀 김영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지금 특검과 특검보가 총 출동을 했는데 오늘 브리핑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에 김건희 특검팀의 브리핑이 있었고요. 민중기 특검과 특검보 6명이 모두 다 나왔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전체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에 특검보들이 각자 맡은 사건들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씨가 영부인 신분을 이용해서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다고도 강조를 했고요. 특검보들 발표 내용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 매직을 일삼고 장막 뒤에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공동체로 활동해온 게 명확히 드러났고 또 대통령의 버금가는 지위를 누렸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네, 사건 내용도 보면 김건희 씨가 받은 금품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혐의가 이제 적용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이른바 매관 매직 의혹 대부분 기소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몇 가지만 좀 짚어보면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포함한 나토 3종 세트, 그리고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받은 1억 4천만 원짜리 이완 화백의 그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받은 금거북이, 또 로봇계 사업가 서성민 씨로부터 받은 4천만 원 상당의 시계까지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 인사나 사업과 관련된 금품 수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도 뇌물 혐의까지 보고 수사를 해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네, 그러면 그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아시는 것처럼 뇌물죄는 공직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영부인이지만 공직자는 아닙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밝혔어야 하는데 특검이 여기까지는 이르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수수 사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특검은 이걸 쉽게 믿기 어렵다면서도 직접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뇌물죄 수사는 경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네, 뭐 이첩이 되고 뭐 추가 수사가 남아 있긴 하겠지만 뭐 형량과 이게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네, 뭐 수사 막판에 저희가 많이 기사로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알선수재 혐의 같은 경우는 5년 이하 징역입니다. 뇌물죄 같은 경우는 금액에 따라 다른데 5천만 원만 넘어도 7년 이상 징역이 가능하고요. 1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김건희 씨 같은 경우 가장 최근에 기소됐던 알선수재 혐의 범죄 액수만 해도 3억 원에 육박하거든요. 특검이 오늘 브리핑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로 인해 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게 바로 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법 체계에 대해서 아쉬움을 나타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선수재 혐의의 경우는 5년 이하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걸 다 경합을 해서 과중을 해도 최대 7년 6개월밖에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특검이 이걸 다 구형하고 법원에서 다 인정을 받아도 7년 6개월형밖에 나올 수 없다는 거죠. 특검은 이게 형평에 맞느냐라는 문제의식까지 드러냈습니다. 네. 자, 윤 전 대통령 수사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했죠. 전성배 씨에 대해서 만난 적이 없다고 하거나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하지 않았다고 한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뭐 형량이 매우 높진 않은데 당선 무효형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좀 중요합니다.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당선 무효형이 되는데 네. 그럴 경우 국민의힘이 선거보조금, 대선 선거보조금 4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걸 또 반환을 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의혹이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몰랐다고 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특검이 아직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일단 주가 조작 본류 수사에 좀 집중을 했었다고 했고요. 또 이 주가 조작 혐의가 김건희 씨에게 있다고 해도 이게 바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뇌물 혐의와 비슷한 구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의 범죄 혐의를 다 알고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경찰이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특검 수사로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검찰 그 수사가 좀 뒤집힌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정도 뽑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있습니다. 검찰이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했었고 이후 서울 고검에서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김건희 씨와 증권사 직원이 나눈 대화 녹취 파일이 확보가 됐죠. 이것도 특검으로 넘어와서 기소까지 가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검은 김건희 씨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계좌를 제공한 게 범행을 가능하게 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는 방조범이 아닌 정범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디올백 수수 사건도 좀 논란이 많았던 건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두 차례 정도 열렸고요. 검찰이 지난 2024년 10월 김건희 씨와 최재형 목사 모두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의 당시 판단은 최재형 목사가 금품을 건네면서도 청탁은 없었다라고 판단했고 또 청탁금지법의 경우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수 없어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청탁이 있었다고 봤고요. 김건희 씨에 대해서 역시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자, 이거랑 연결이 되는 게 그러니까 수사무마 의혹인데 수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앞서 설명드린 두 사건을 검찰이 봐줬다는 의혹이 수사무마 의혹이죠. 네. 검찰 수사 당시에도 좀 여러 잡음과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한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이후 주요 검사장 인사가 있었고 또 출근길 인터뷰에서 7초 동안 침묵하면서 좀 반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7월에는 김건희 씨에 대한 이른바 출장 조사가 좀 논란이 됐습니다. 검사들이 제3의 장소에 가서 김건희 씨를 조사했던 거였는데 당시 검찰총장에게도 좀 꽤 늦게 보고가 되는 것들이 좀 논란이 됐었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 내란 특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성재 전 장관 휴대전화에서 김건희 씨와 나눈 대화 내용이 확인이 됐죠. 당시 자신의 수사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검찰 인사대에서 언급하는 부분이 특정이 됐습니다. 이거를 넘겨받아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계자들의 소환을 통보했는데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 피의자 신분인데 변호인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라고 특검에 통보했고요. 이원석 전 검찰총장 역시 참고인 신문 조사를 통보받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백불에서 나온 내용은 이원석 전 총장의 경우 서면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앞서 이제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이제 경찰로 이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이것 중에서 이제 눈여겨볼 만한 것들은 어떤 게 있나요? 지금까지 언론 보도나 수사 브리핑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특검이 배포한 보도 자료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을 말씀드리면 수사 도중 확인된 윤한홍 의원을 비롯한 상선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수사 의뢰라는 표현이 보도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한홍 의원은 청와대 이전 TF 팀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인수위 시절에 이제 청와대를 이전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걸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특검은 윤 의원이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 의혹으로 김호진 전 국토부 차관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윤한홍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얘기는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